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빛을 쐈을 때 굴절되는 그 빛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 상의 특징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근시와 원시가 어떤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얼굴이 크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것보다 고양이의 얼굴이 더 작겠죠? 빛이 굴절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볼록 렌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볼록 렌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돋보기인데요. 어항석에 설치된 돋보기로 작은 물고기를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역으로 글씨가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책 위에 유리컵을 놓게 되면은 유리컵의 바닥에 보이는 글씨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현상도 관측이 가능하고요. 테이프 위에 묻은 물방울이 볼록합니다. 볼록 렌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화면이 상으로 맺히게 되면은 뒤집혀 보이는 현상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렌즈의 종류를 분석하고 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면 유리,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편면은 보이는 모습 그대로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랑 오목 렌즈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볼록 렌즈는 돋보기처럼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렌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식물을 관찰한다든지 했을 때 이렇게 돋보기를 사용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볼록 렌즈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돋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근시용 안경처럼 가운데 부분이 오목한 렌즈입니다. 어린데 안경을 쓰고 있다. 패션 안경이 아니고서야 이제 눈이 조금 안 좋다 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근시용 안경을 쓰는 겁니다. 가까운 것은 잘 보이는데 먼 곳이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잘 볼 수가 있는데 칠판은 잘 볼 수 없을 경우에 이런 근시용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확대를 할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일 때는 이런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거고요. 근시일 때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상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거울은요, 빛의 반사를 이용해서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라면은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빛을 퍼뜨리는 성질하고 비슷한 게 바로 요 오목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이 조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렌즈에서 보면은 이렇게 빛이 한 점에서 또 모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절돼서 한 점에서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목 거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볼록 렌즈는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점을 보고 우리는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목 렌즈에서는 빛을 퍼뜨리면서 굴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볼록 렌즈에서 빛의 굴절은요, 나란한 빛이 볼록 렌즈에 비추면은 빛이 굴절돼서 렌즈 뒤에 한 점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보고 우리는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하게 레이저 빛을 쐈을 때 이렇게 빛이 굴절되면서 한 점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목 렌즈에서 빛이 반사가 되면은 나란한 빛을 오목 렌즈에 비추면은 빛이 굴절되면서 넓게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저를 평행하게 썼을 때 레이저 빛이 굴절돼서 넓게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결국 정리해보면요, 나란한 빛이 볼록 렌즈에 들어오면은 굴절돼서 한 점에 모인다. 오목 렌즈에 들어오면은 빛이 굴절돼서 퍼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볼록 렌즈에 생기는 상은요, 가까이 있을 때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선상이죠. 그런데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물체보다 큰 크기의 거꾸로 선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와 물체 사이가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린의 몸통이 조금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볼록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약간 멀어질 때 물체보다 크고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록 렌즈와 물체 사이가 아주 많이 멀어질 때 점점 더 작아지게 되고 거꾸로 선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채워 넣어 볼 텐데요. 볼록 렌즈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오목 거울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멀 때부터 먼저 확인해 볼 텐데 거꾸로 서 있고 물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멀 때는요, 거꾸로 서 있지만
물체보다 작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목 렌즈에서 생기는 상의 특징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바로선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팔뚝을 보시면은 원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거고요. 볼록 거울하고 좀 비슷한 성질인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바로선상이고요. 매우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바로선상. 거의 비슷합니다. 멀어질수록 점점 더 작아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오목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선상이 생기는 겁니다. 오목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목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른 상의 모습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멀 때랑 아주 멀 때 둘 다 바로 서 있고 물체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이 다른 까닭은 두 렌즈에서 빛이 굴절된 뒤 진행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이런 경로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빛이 굴절돼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초점에 모이는 것은 당연히 제가 설명을 해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되면은 가까이에 상이 있을 때에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이 관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초점보다 약간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은 실물보다 크고 거꾸로 된 상을 관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가고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갔을 때 이 겹치는 부분에서 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체가 초점보다 2배 이상 멀어지게 되면은 그때 물체의 크기보다 상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똑같이 거꾸로 된 상으로 이제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역시 빨간 선하고 초록색 선이 겹쳐져 있는 곳에 이렇게 상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점에 이렇게 가상의 초점이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목 렌즈는요, 물체가 거울에서 가까운 경우 이 초점보다 약간 앞에 있으면은 이렇게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점보다 더 멀어지게 되더라도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도는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좀 재밌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상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상 실험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링크로 첨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면 렌즈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렌즈는 물체를 크거나 작게 보이게 하므로 카메라나 현미경, 망원경 등에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카메라랑 현미경, 망원경 같은 경우는 뭐 대분 렌즈랑 저반 렌즈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볼록 렌즈를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볼록 렌즈는 가까이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원시용 교정용 안경 같은 경우는 글씨가 가까이에 있는 게 커 보여야지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요런 데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는 빛을 한 곳에 모아 확대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도 이러한 볼록 렌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눈에도 볼록 렌즈가 들어가 있죠. 이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수정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용합니다. 주로 근시 교정용 안경으로 이용이 되고요. 글씨가 약간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약간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 렌즈는 나아가는 빛을 또 밖으로 퍼지게 하기 때문에 전조등이나 안개 등에 오목 렌즈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확산형 LED에도 오목 렌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현관문 외안경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침입자라든지 손님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으로 그 렌즈를 쳐다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렌즈가 바로 오목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물체가 잘 보이지 않으면요, 렌즈를 이용해서 우선은 시력을 교정해야 됩니다. 근데 교정을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먼 곳이 안 보이는지,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요, 망막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제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데,
망막에 초점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으면서 물체를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시 같은 경우는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원시 같은 경우는 망막 뒤에 초점이 맺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은 잘 보입니다. 가까울 근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은 잘 볼 시, 가까운 곳은 볼 수 있다. 근데 먼 곳은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는 가까운 곳은 잘 보이나 먼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렌즈를 껴주면 되냐면은 오목 렌즈를 껴주면 됩니다. 근시용 교정 안경을 껴주면 되는데, 이 근시용 교정 안경이 바로 오목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목 렌즈를 껴주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했죠. 망막 앞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이 상을 뒤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빛의 경로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근시를 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시 교정에 만약에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은 상이 더 잘 안 맺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보여지게 되고요. 오목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상이 제대로 망막에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시는요, 먼 곳이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상태입니다. 먼 곳은 잘 봐요. 그런데 가까운 곳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책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거나 글씨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쓰는 돋보기 안경 같은 걸 쓰기면은 많이 어지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교정용 안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볼록 렌즈가 들어갑니다. 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원시를 교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이 망막 뒤에 맺혀 있죠. 이것을 앞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망막에 상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시에서 오목 렌즈를 사용하면은 오히려 상이 뒤쪽으로 더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잘 관측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볼록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망막의 상이 정확히 맺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물체의 사물을 정확히 관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근시 같은 경우는 오목 렌즈를 사용해야 된다. 원시 같은 경우는 볼록 렌즈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렌즈로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은 땡땡하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멀리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바로 선상이 보이는 것은 바로 오목 렌즈였습니다. 오목 렌즈를 봤을 때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거울과 어떤 렌즈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크기가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크기가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려면은 빛이 퍼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의 가상 실험을 가져왔는데 똑같이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땡땡 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은 땡땡하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로 보면요,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볼록 렌즈로 매우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은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가 오목 거울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모으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선상이 관측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고슬에서 보이는 상의 모습을 통해 해당하는 렌즈의 종류와 상의 특징은 서술하지요. 자, 여기 지금 나무가 위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이 지금 위에 있죠. 상이 뒤집힌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꾸로 된 것을 확인한 걸로 보아 이거는 볼록 렌즈입니다. 그리고 상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혀 보인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렌즈에 생긴 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볼록 렌즈와 물체가 아주 멀리 있으면은 바로 선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물체의 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분들은 무지개 색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물체에도 정말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물체의 색을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이 물체의 색이 어떻게 관측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